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인생 꼬이고 싶지 않으면 첫 만남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정이 들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어도 쉽게 인연을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데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호들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첫 만남에서 타인에 대해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상대에게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보이면 위험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요.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성을 만날 때 이런 점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생 꼬이고 싶지 않으면 첫 만남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8가지. 첫 번째, 존중이 없다. 첫 데이트는 일반적으로 조심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장소나 음식 주문 등 사소한 선택 문제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심지어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상대가 거절 의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스킨십을 강압적으로 하려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면을 보이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종업원에게 무례하다. 첫 데이트 때에는 최대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데 이때 자신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종업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을 대할 때 나오는 무례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연인에게도 향할 거예요. 세 번째, 데이트가 지루하다. 약간의 어색함은 첫 데이트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대화가 계속 긴 침묵으로 빠지게 되고 서로에게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면 서로 맞는 게 거의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에 더해 만약 상대가 둘이 있을 때도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길다면 상대도 이 데이트 시간이 지루함을 느끼고 있거나 무례한 성격이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둘만 있는 시간에 중요한 연락이 아닌데도 상대가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이것 또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질투가 심하다. 사랑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질투는 당연하지만 첫 만남부터 과도하게 질투를 하고 사생활에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고자 하는 공격적 성향의 잘못된 관계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질투를 한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다섯 번째, 집착이 심하다. 질투가 심한 사람은 집착이 심한 경향도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심하게 외로워하고 자신을 거절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내 주위 이성에게 질투심을 보이고 나를 의심하고 떠보는 듯한 행동, 바로 집착입니다. 문제는 연인 사이에서 이런 행동들이 집착으로 느껴져 경계하게 되지만 썸 타는 관계에서는 그냥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좋아해서 질투하는구나. 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매달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나를 향한 열정의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 연인이 아닌 관계에서 이런 모습들을 심하게 보여온다면 그건 곧 힘든 연애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연애 중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데이트 폭력이고요. 연인이 되기 전부터 집착을 한다는 건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00%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를 거라는 건 아니지만 당신을 감시하려고 들거나 억압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두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집착이 좀 심한 사람 같으면 충분히 살펴보고 연애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하지 않는다. 첫 데이트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질문들이 비슷한 양으로 오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에 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기 바쁜 사람은 자신의 연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위험성이 큽니다. 7번째, 전 연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과거 연애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 연인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미래에 누굴 만나든 또다시 자신의 전 연인을 비난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실제로 전 연인이 크게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나 과거의 관계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을 발전시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 연인에 대한 비난만 하는 사람은 과거의 관계들로부터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8번째, 스토커 기질이 많이 보인다.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 라는 뜻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용어로 과잉 접근 행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범죄의 종류에 해당하는데요.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은 특별히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라고 부르죠. 스토커들은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집착과 소유욕이 강하며 그로 인해 협박, 위협, 폭력 등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주로 연인이나 배우자 등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상담을 한 사람 중 90%가 넘는 이들이 가해자로 아는 사람을 지목했어요. 이들 중 연인이 가해자였던 상담 건수는 42.3%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전까지는 똑바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스토킹 범죄의 어두운 면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징후는 존재합니다. 현재의 연인이 스토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일 수 있어요. 어떤 특징들인지 잘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당신 연인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토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게 한다. 연애할 때 특히 연애 초기에는 연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비교적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 같다면 상대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악화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가 특정 인물들을 만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배제되는 인물들이 점차 늘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친구나 가족 간의 시간 대신 연인끼리 보내는 시간을 강조하며 친구가 먼저인지 연인이 먼저인지 선택을 강요하기도 하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애정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의지하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혼자서 문제를 인지하기도 어렵고 인지하더라도 이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끊긴 경우가 많습니다. 2번째, 답장이 늦으면 분노한다. 바쁠 때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메시지에 답장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연인 간의 상호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스토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것 자체에 몹시 분노합니다. 3번째, 평판을 악화시킨다. 잘못된 소유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평판을 망쳐놓기도 합니다. 혹시 연인끼리의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주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연인을 통제하려는 것 역시 잘못된 관계라는 증거입니다. 4번째, 일정을 세세하게 궁금해한다. 어디를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세세하게 연인의 행적을 캐묻는 사람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매우 짧은 시간마다 연락해가며 행적을 묻거나 답을 해도 믿지 못하고 영상통화나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랑보다는 집착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꼬이고 싶지 않다면 첫 만남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인생 꼬이고 싶지 않다면 첫 만남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8가지. 첫 번째, 존중이 없다. 두 번째, 종업원에게 무례하다. 세 번째, 데이트가 지루하다. 네 번째, 질투가 심하다. 다섯 번째, 집착이 심하다. 여섯 번째,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전 연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한다. 여덟 번째, 스토커 기질이 많이 보인다. 그럼 스토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게 한다. 두 번째, 답장이 늦으면 분노한다. 세 번째, 평판을 악화시킨다. 네 번째, 일정을 세세하게 궁금해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